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보수 대통합이란 이슈가 다시금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1야당,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 여러 단체라든가 또 정당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인 이현주 의원은 통합을 향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신뢰한다, 믿는다 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보수 대통합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올해 총선에서 빨리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전진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게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직함을 지금 맡고 계신데 미래를 향한 전진당, 이제 줄여서 전진당이라고들 많이들 부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진당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본인 소개와 함께 또 간략한 전진당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전진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성입니다. 저는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 그 연봉 2억을 받던 CJ그룹의 중견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고 제가 책을 쓰고 전국 전현직 총학생회장들 50여 명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 정부의 후화무치 불의를 타파하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그런 각오로 전진당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전진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진당은 청년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전진당은 그냥 청년당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된 청년당이고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담지 못하는 청년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호남보수, 양심적인 민주세력 등 정치 세력들을 모두 포괄해서 보수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반문재인 전선을 넓혀서 보수의 승리를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창당 이념을 가진 정당입니다. 정말 우리 김원성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련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전진당, 이현주 의원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과정이고 또 함께 한국당과 함께 이제 또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텐데 네네. 저는 네. 본론을 하기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의 그 이력에 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경찰대를 나오셔서 네. 경찰 간부로도 활동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CJ 아주 굴지의 대기업인데 이곳에 전략기획실에서 네, 또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정당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신 과정인 건데 네네. 경찰에서 대기업 간부 그리고 대기업 간부에서 정치인, 예, 정치인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정치인으로 되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CJ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연봉도 사실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예.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이 정치라는 참 도전적인 영역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안중근 선생의 견리사의, 견리수명이라는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라. 이게 제 좌우명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할 것 없이 정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는 좀 잘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자기들 진영의 논리만 계속 고수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떤 진지론에 따라서 정교조, 참여연대,
이래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조금이나마 견제하기 위해서는 3, 40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은 높은 반면에 그들을 담는 그런 세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직에도 있었고 그리고 기업에서 일도 해봤고, 그래서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제가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랑 가족들은 진짜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만류했지만, 아,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예, 그렇습니다. 내 개인은 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안주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맞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정말 나라가 지금 위태해진 상황인 건데 네. 이거를 도저히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네.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도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앞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러 총학생회 네, 그렇습니다. 뭐 교합하는 일을 하셨다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전진당에서 나라를 구하는 모임, 네이밍을 나라구라고 했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구, 아, 예,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그 비운동권 97세대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이 약 50여 명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사실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그렇죠. 용사들이고, 이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점점 이제 외연이 확장되고, 또한 이제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이 나라구 청년단이 3,000명 이상의 어떤 청년 조직으로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이걸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청년들을 그 이끌 만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 끝에 이제 제가 그 청년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이현주 의원께서 이를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새로운 보수당이 자꾸 청년 하는데, 아, 그 새 보수당.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저희. 네네네. 사실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뭐 청바지 입고 흰티 입고 뭐 청년을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과연 청년들이 몇 명이나 갔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탄핵 사태를 초래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불의한 시대가 여는데 그분들이 저는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불의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보수당에 저는 별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청년들을 팔아서 지분을 요구하고, 그리고 보수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아주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은 전진당이고, 이 보수 통합의 대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 공천혁명을 통한 세대 교체가 되면 된다. 사실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은 사실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겸허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통합의 어떤 대의에 동참한다면 함께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식으로 보수 통합을 가로막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방해만 한다면 그분들하고 굳이 같이 가지 않더라도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이 됐던 네. 게, 사실 이 새 보수당이 정말 말이 많은 게요. 네. 아니, 처음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해가지고 뭐 3대 요구사항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맞습니다. 막 이제 한국당, 이제 아무래도 네. 한국당이 제일 큰 이제 세력이니까요. 네. 요구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 그럼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그 수용한 거 진정성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구를 했다가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또 그 요구가 믿을 수 있니 없냐고, 맞습니다. 믿어라 하니까 또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 하고, 계속, 그러니까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저거 해달라고 저거 네. 하면 요거 해달라고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켜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네. 그 사람들 옛날에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뭐라 했더라? 한국당에 대해선 적폐보수고 네. 자기들은 개혁보수라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랑 합쳐서 바른미래당 해서 사실 좋은 시도였겠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 못했고 그리고 결국 지금 그 세보수당 이런 것도 손학규랑 그렇게 갈등 빚다가 밀려나는 바람에 지금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청바지 입은 대로 한국당은 낡은 보수, 우리는 이제 젊은 보수. 네. 저번에는 개혁 보수라더니 이제 또 젊은 보수라는 이상한 말로 지금 국민들이 현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전진당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이현주 창준위원장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한국당과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전진당의 이 대통합 입장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전진당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창당 행사를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모인 분들이 2,000명 가량 됐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예,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행사 중에 마지막 행사가 1월 17일 날 대구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예. 그때 지금 대략 참여 인원이 적게 잡아서 3,000명입니다. 많이 오시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전진당에 바라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을 좀 커버할 만한 보수 외연을 확장할 만한 그런 세력이 국민들은 새 보수당이나 전진당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새 보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쇼만 하고 있다. 사실 험보수당이다. 험보수당. 네, 새 보수당이 아니라 험보수당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데 전진당이 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전진당이 사실 이현주 의원님을 주축으로 한 당이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이현주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청년당이다. 양심적인 민주 세력당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당에 가서 한국당이 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이나 보수에 기반한 어떤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많이 개발한다면 충분히 보수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전진당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점점 이제 창당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진당? 전진당? 하면서 이제 점점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지금 청년 정당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을 또 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김원성 위원장님께서도 한때 공직에도 계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계셨다가 네.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전진당에 참여하는 이 주축들 네, 네. 3040도 있을 거고 그보다 그렇습니다. 더 젊은 청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이제 계층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어떻게 지금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네네. 그거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당 일정은 이제 통추에 참여를 하고 보수 통합을 위한 어떤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저희는 이제 창당까지는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1월 17일 대구 행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1월 19일 경에 저희는 창당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불나방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총학생 회장을 했지만 지금 다 뭐 벤처기업을 하거나 어디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이 금지가 돼 있고 또 현직 기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명이 공개됐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뭐 벤처기업에 계시거나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공개돼도 이제 좀 뭐 문제가 없는 뭐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이제 포함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한 50여 명이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잖은 어르신들이 투쟁력이 약하다. 뭐 이를테면 저희는 뭐
그 젊은 층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투철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보수주의가 사람들은 이게 수구고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야말로 기존의 가치 질서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바꿔나가자. 그렇죠. 진짜 혁신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정치 철학을 가진 젊은 층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고 또 안보도 지금 쇠퇴하고 있고 예. 또 혁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패기 있는 분들이 또 대한민국 정치에 또 함께 종사를 해야지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가 공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창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보수가 또 쪼개지는 건가?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이현주 지금 찬준 위원장도 그렇고 또 이 전진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 결국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내부 정리가 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정말 원만하게 네.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그 대의 하나로 그 틀을 잡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또 잘못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통합 추진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보수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어떤 대명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 저희는 전진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보수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기존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을 저희가 규합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저희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불의를 견제하는데 우리 정당은 헌신하겠다. 그 마음은 모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이현주 의원께서도 남들은 우리는 창당한다,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분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꼼수를 쓰는 반면에 이현주 의원께서는 우리는 통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통합에 가장 열의가 있는 정당은 저희 전진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결 더 이 전진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 물론 아까 뭐 창당 일정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보수 대통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또 그 과정에 우리 김원성 위원장님도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한 메시지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말 후화무치한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4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 예산이 5,299억 환이었을 때 미국의 원조가 52%였습니다. 주사파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미국을 폄하하고 공격하지만 정말 저는 물론 이제 중국하고도 외연을 넓혀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는 그런 어떤 상식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십만 명의 동족 상잔의 어떤 비극을 야기했던 김일성 일가, 김정은 일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를 추종하는 이런 좌파 전체주의 세력은 반드시 저는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청년들이 좀 더 많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정말 이 불의한 정권을 교체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힘이 되는 과정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위원장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전진당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또 몇몇 또 오해하신 분들은 이현주 의원이 또 땅을 따로 만든다고? 뭐 이걸로 또 분열하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원성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진당도 굉장히 지금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이 전진당이 지금 어떠한 곳인지를 새삼 또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이 전진당, 한국당과 함께 또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보수 대통합으로 나아가고 또 이것이 큰 발판이 돼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이 보수 대통합의 흐름을 지켜봐 주시고 예의주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신의 한수도 항상 신속한 보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마다 엄지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